네, 어저께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요 위에 공통 부분까지 하고 여기 보기 차식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 예, 여기 요 보기 차식 있죠. 이 보기 차식은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자, 써볼게요. 자, 이렇게 복 2차식 이런 걸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거는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치환을 하는 형태. 즉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거 2차식 인수분해는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연습시켜야지 되죠. 뭐냐면은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합차 공식 뭐 제곱을 해주고 빼기 이쪽도 뭐의 제곱의 꼴로 이런 꼴로 식을 변형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이런 꼴로 식을 변형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저께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해를 보니까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거의 마지막 교육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인수분해예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이제 보면은 자 여기 A, B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이는 요렇게 뭐 묶어서 공통인수가 보이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풀어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잘 안 보이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공통인수를 적절하게 묶어봤는데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최후의 수단 이게 교육과정의 마지막 즉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서 쓴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묶어보면은 공통인수를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여기 차수가 A는 2차네요. 네. 그 다음에 B는 3차고 C는 1차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C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C로 한번 묶어보면요. 자, C로 묶으면 자, 얘부터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써보면은 더하기 A제곱 B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통인수가 조금 보여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를 B로 묶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여기 공통인수가 뭐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면 C 더하기 B 예. 쓸 때 우리가 좀 얘를 예쁘게 쓰게 되면 B 더하기 C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더 인수분해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바꿔준다는 거 그거 애들 연습을 꼭 시켜야지 돼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여기도 이제 만약에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인다. 자, 공통인수가 만약에 잘 안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잘 안 보이면. 그러면은 이게 근데 문제가 어때요? 이게 차수가 다 동일하네요. 그쵸? X 2차고 Y도 2차네요. 그러면은 적절한 걸로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5Y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 이 X에 대한 2차식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Y를 상수처럼 취급을 해서 이렇게 얘의 곱의 형태를 여기다 써주고 크로스해서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y 빼기 2
y-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 y 빼기 2를 여기다 적고 y 빼기 3을 여기다 적으면, 자 크로스 이렇게 곱해서 1이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것 좀 할 수 있겠죠, 애들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근데 애들이 이게 숫자면은 익숙하게 잘 하는데, 이게 문자였을 때는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시켜야 돼요, 결국에.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요. 그러면 얘는 해보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니까, 아 이거 더하면은 예, 1이 나오니까 제대로 찾은 게 맞네요,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그렇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를 더 뭐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얘가 그 똑같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자, 요런 문제들. A, B에 뭐 이렇게 B 빼기 C에 C, A에,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거 내림차순 바꿔야 돼요. 요거 이제 뭐 하냐면 애들이 다 전개해야 되죠. 이거 전개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전개해야 된다고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들은 애들이 그냥 무조건 전개를 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무조건 전개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의 형태가 지금 차수가 낮은 내림차순으로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전개를 한 다음에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막 전개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막 전개하게 돼요. 전개하면은 더 힘들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바꿀 건데, 이걸 공통인수가 지금 현재 안 보이니까, 보인다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처럼 공통인수가 안 보인다, 그렇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바꾸려고 하니까 얘를 전개를 좀 해준 다음에 바꾸는 게 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보면, 앞에서부터 전개할게요.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더하기 b제곱 c 빼기 bc제곱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차수가 a도 2차요, b도 2차고 c도 2차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러면 즉 a제곱 이렇게 바꿔서 할게요. 자, a제곱으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바꿔보면 b 있고 여기 c 있으니까 이쪽에 b 빼기 c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보면은 얘가 a고 여기도 a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들어갈게요. b제곱 빼기 c제곱에 a가 되고 더하기 b제곱 c 빼기 bc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공통인수를 여기서 일단은 멈춰야 돼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일단은 스톱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스톱 하시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봐봐라. 공통인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일단은 아이들한테 건드려야 돼요. 여기 b 빼기 c가 있죠? 아이들이 요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얘는 머릿속에서 b 빼기 c, b 더하기 c라는 정도는 끄집어 내주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 bc로 묶는다는 거. 그러면 b 빼기 c, 여기서 b 빼기 c가 공통인수로 나온다는 거. b 빼기 c, b 빼기 c,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고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훈련, 여기서 그것들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b 빼기 c가 될 거로 예측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측.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b 빼기 c로 이제 묶어주면은 a 제곱 빼기 b 더하기 c의 a 더하기 bc,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이제 인수분해하는데, 여기서 또 애들이 잘 못 보거든요. 굉장히 좀 간단한 건데
곱해서 b 곱하기 c고 더해서 얘가 되는 거는 이거는 b 곱하기 c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지면은 이 크로스해서 많이 해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a 빼기 b, a 빼기 c라는 인수가 또 튀어나오는데 애들이 요거 아직 문자를 숫자는 굉장히 괜찮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연습을 시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묻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차수가 낮은 걸 다시 정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차수가 낮은 걸 계속 하라고 하니까 뭐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것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수학은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켜야 돼요. 어느 상황에 효율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b-c, a-b, a 빼기 c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윤환의 순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얘 써줄 때 답을 a 빼기 b, b 빼기 c, 여기는 c-a라고 써주면 더 좋다는 거죠. 마이너스. 물론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보기에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요걸 고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직 문제가 더 있네요. 여기 요거 고차식 인수분해가 있네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때 다시 전에 말씀드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이게 원래 이름이죠. 여기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 여기서 고차식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3차 이상의식, 근데 주로 3차와 보통 일반적으로 4차 사이에서 결판이 나겠죠. 그쵸? 3차와 4차, 뭐 5차나 6차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란 말이 근데 인수정리가 뭐냐면 f알파가 0이면 얘는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아이들이 인수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뭐야?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갖습니다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두 문장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인수정리나 이런 거 나머지 정리 애들이 잘 이걸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래도 좀 아는 거는 뭐냐면 조립제법이란 말은 그래도 좀 알아요. 예. 즉 얘를 사실은 조립제법이라고 말을 하면 엄밀히 얘기해서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아이들이 기억하긴 쉬우니까요. 즉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럼 보통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간혹 뿔마 3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대입을 해서 0 되는 걸 찾아라 한대요. 예.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런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자, 여기가 최고차항 1이니까 1의 약수는 뿔마 1이죠. 1.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런 조합들 뿔마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 여기 약수는 얘는 1하고 2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1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1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2. 그러니까 1과 2밖에 없죠. 네, 뿔마 1. 뿔마 붙여서요. 이제 뿔마 2. 여기선 뿔마 3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정도 보통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 하니까요. 요렇게라도 일단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요거는 좀 평상시에는 좀 애들 알게는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서 0 된다. 예. 그러면 1을 넣어서 0 된다는 얘기는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럼 나머지 인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조립제법 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조립제법은 기억을 하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여기에 0 안 나오면 틀리게 한 거죠.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래서 문자가 하나일 때, 문자가 하나인 고차식일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하여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문자가 두 개 이상이면 내림차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도 있나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4차죠. 요거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쵸? 한번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 인수분,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키우고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1의 약수는 1밖에 없네요. 1. 여기는 2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2의 약수는 1하고 2죠. 그렇다면 여기 대입해서 가능한 수는 1분의 1 뿔마 또는 1분의 2 뿔마, 요거 4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보면은 1 넣으면은 1을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대입하면은 0이 되니까 조립제법을 1로 하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 3,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1 하면 1 되고요. 위에 여기 있으니까 막 굉장히 좀 따분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0.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차식이잖아요. 아니죠. 1차, 3차죠. 자, 여기서 3차가 나오죠.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3차니까 이것도 고차식에 해당되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뭘 대입하냐면은 저는 여기다 1을 대입할게요. 여기 얘는 2를 대입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0 되는 거 맞죠? 다시 한번 1을 하죠. 자, 1 하면 1 올라가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러니까 얘는 인수가 하나 더 찾았고요. 자, 이제 써보면은 x 마이너스 1이고 얘도 x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다시 x 빼기 1 x 빼기 1 얘는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예쁘게 써보면 얘는 두 개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식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예.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가 됐는데요. 아직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형 확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확장이 되죠. 확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인수분해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죠. 우리가 결국 인수분해가 한다고 하면 공통 인수를 찾는다면 이거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뒤에도 공식을 제외하고, 자, 공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나 잘 못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결국에 뭘 찾아라? 공통인수를 찾는 문제예요. 공통인수를 찾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그리고 이 공식을 제외하고는 공통인수를 찾는 게 문제다. 그럼 공통인수를 찾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줍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 부분이 있는 애들이에요. 공통 부분이 있는 애들, 공통인수와 차이점이 있다고 했고요. 공통 부분이 있는 애들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인수가 문자가 2개 이상인데 공통인수가 전혀 어떻게 조합을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찾기가 좀 힘들다. 물론 찾아진다면 개인의 차가 있겠어요. 그러면 찾아진다면 되는 건데요. 만약 못 찾더라도 교육과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내림차순으로 바꿔줍니다. 문자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찾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자가 한 개인 고차식이죠. 문자가 한 개인 고차식이요. 요거는 무엇을 인수정리를 이용하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즉 어떤 수를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x-알파라는 인수가 있다. 그게 인수정리. 문자가 한 개인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 특히 하위권 아이들은 조립제법이라고 일단은 이렇게라도 좀 훈련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기본적으로 또 뭐 해야 되죠? 그거 해야 되죠. 인수분해 공식을 암기해 시켜야죠. 공식을 일단 암기시키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확장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상반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예,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상반 방정식 뭐 이렇게 더 확장된 개념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내일 또 한번 찍어 볼게요.